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3D 맥스 공면에 창문 넣는 법. 이 질문 자체가 죄송합니다만은 잘못됐습니다. 맥스 공면에, 그러니까 공면 벽에 창을 넣는 방법은 사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면이라면 벽과 창문을 같이 모델링하지 넣는 경우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3D 맥스는 모델링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말도 안 되는 서울인데 뭐로 가도 된다는 이런 마인드로 하시면 모델링이 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늘 주장하는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모델링 방식, 맥스책 3D 맥스 학원에서 벽 모델링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된다는 방식,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공면벽일 때가 티가 나요. 자, 어떻게 합니까? 이 상태에서 학원에서, 자, 벽 두께 줍니다. 따라하기 강자의 폐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따라는 되는데 막혔을 때, 안 막히면 문제가 없지만 막혔을 때 해결 방법이 없어요. 몰라요, 해결 방법을. 자, 200 줬습니다. 벌써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게 되죠. 첫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자, 벽 높이 뭐 2000 줍니다. 자,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뭡니까? 벽 두께가 일정하지 않죠. 여기가 얇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얇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메시스무스, 메시스무스를 줄 일도 생길 수 있는데, 메시스무스를 줬을 때 오브젝트가 개박살납니다. 왜? 박살나죠? 왜? 벅텍스가 놀고 있으니까. 이런 학원에서 하는 이 벅텍스 다 노는 벅텍스예요.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언제 어떻게 다 연결합니까? 예?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제발 학원 책 이런 데서 제발 하지 마세요. 튜토리얼 강좌는, 학원하고 책은 전부 튜토리얼 강좌예요. 거의 우리나라에 나온 책하고 우리나라에 나온 거의 모든 강좌 99.9%가 튜토리얼 강좌입니다. 튜토리얼 강좌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레퍼런스를 모르는 사람이 튜토리얼부터 본다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이걸 컨트롤 시프트 2로 언제 이거 다 연결해 주고 앉아있습니까? 이거 단축키로 계속 이거 컨트롤 시프트 2 계속 줘야 돼요. 보다 뭐 한 번 준 다음에 어쨌든 세미콜론으로 리필 라스트를 줘도 상관없지만 어찌됐든 이게 100개면 아이고 100번을 해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예, 형태가 되고, 이 두께를 눈으로 조정해야 돼요. 여기가 얇잖아요. 이런 모델링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근데도 제일 많이 쓰는 모델링 방식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모델링 방식은 원서로 공부하고 맥스를 원서로 공부하고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절대 쓰지 않는 방법인데, 모든 책과 모든 맥스 학원이 지금도 저렇게 가리키니까, 예, 학원생과 책을 보고 독학하시는, 그리고 잘못된 맥스 유지하기인데 배운 사람은 다 저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해결하는 게 한 방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스윕이에요. 자, 지금도 학원에서 로프트 엄청 가리킵니다. 로프트 안 씁니다. 로프트 쓰지 말라고 나온 게 스윕이에요. 로프트 전체를 다 안 쓴다는 게 아니라 로프트 메뉴가 전체가 100이라면 한 10은 꼭 써야 돼요. 애니메이션을 한다든가 이런 뭐 스케일, 디포메이션 이런 거 10 정도 써야 되고 나머지 90은 안 씁니다. 선생님은 안 쓰는데 메뉴가 왜 있나요? 전의 버전과 호환성을 위해서 그냥 남겨놓는 거예요. 안 쓰는 메뉴가 맥스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악용해서 3D 맥스 강사나 책 쓰는 애들은 지가 모르면 안 쓴다 그래. 그런 건 절대 얘기해서는 안 돼요. 안 쓴다고 얘기한 거. 자, 지금 미러 안 씁니다. 미러 대신 나온 게 시미트리예요. 시미트리 쓰면 돼요. 미러 안 씁니다. 근데 미러가 왜 있느냐? 예전에 만든 맥스 유저가 미러로 만든 모델링 데이터가 있다면 그 호환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미러를 없애버리면. 그러니까 냅둔 거예요. 자, 지금 또 안 쓰는 거 뭐 있습니까? 스킨 대신에 피지크 안 쓰죠. 이렇게 안 쓰는 건 제가 안 쓴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학원 커리큘럼 가면 로프트가 다 있습니다. 로프트 막 일주일 동안 가르쳐요. 그 쓸데없는 걸. 물론 개념은 가르쳐야 돼요. 근데 로프트 가지고 무슨 모델링하고 앉아있어. 로프트로 모델링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네? 로프트는 넙스에서나 쓰는 거예요. U로프트, V로프트, 뭐 원레일, 투레일 이런 게 로프트예요. 로프트하고 비슷하거나 로프트 사촌이에요. 자, 폴리곤에서는 로프트가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왜? 수입이 있으니까. 자, 벽을 만든다. 벽을 만들기 때문에 바를 합니다. 두 개가 그냥 완벽하게 해결이 다 돼요. 이걸로 그냥 하는 순간. 그리고 훨씬 쉽지 않습니까?
뭐 가가지고 라인 선택하고 뭐 아웃라인 주고 익스트루드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위드스 벽 두께 200, 랭스 높이 2000 정도만 줄게요. 아이소로는 완벽하게 해결됐죠. 자, 두께 어떻습니까? 두께가 다 똑같습니다. 휘지 않죠, 두께가. 그리고 얘는 메시 스무스를 주면 꺼지지 않습니다. 자, 스냅 키고 그리드 스냅에서 여기다 위치시켰습니다. 왜냐면 이게 축이 중앙이라서 그래요. 그게 귀찮다면 축을 아예 벽체니까 중앙에 있으면 안되고 밑에다 내려주는 게 좋겠죠. Alt A 하셔서 피벗 포인트, Y의 피벗 포인트가 맨 밑이니까 미니멈이죠. 이렇게 딱 하면 네, 아싸리 정확하게 0,0,0에 위치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얘는 메시 스무스를 똑같이 줘볼게요. 개박살 나는지. 예쁘죠? 박살 안 나죠? 여자 헤어밴드처럼 이렇게 예쁜 모양이 됩니다. 이게 메시 스무스나 터보 스무스를 줬을 때 안 깨지는 모델링이 진짜 폴리건 모델링입니다. 네, 학원 맥스책에 나온 거 메시 스무스 모델링 따라하고 한번 줘보세요. 다 깨지지. 자, 벽을 이렇게 주시면 완벽합니다. 그래서 아웃라인의 문제점도 해결하고, 그러니까 두께가 달라지는, 곡면이 들어가면 두께가 달라지는 것도 해결을 하고, 지금도 맥스 강사들 다 이런 곡면이든 뭐든 다 이거 라인하고 아웃라인에서 익스트루드로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강사 있으면 당장 그 강사한테 배우지 마십시오. 맥스의 기본 개념 자체를 모르는 아이. 자, 그리고 수입 같은 경우도 제너레이트 매핑 코디네이션이 있기 때문에 벽돌 매핑을 주면 체커가 똑같이 벽돌이기 때문에 그냥 체커로 주든지 뭐 아니면 벽돌을 직접 주셔야 되는데, 예, 매핑이 완벽하게 왜곡 없이 들어갑니다. 그죠? 완벽하게 왜곡 없이 들어가죠? 자, 이렇기 때문에 예, 수입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벽체를 모델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4 누르시고요. 벽체란다. 벽체는 이미 했고 창문을 모델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테이블 폴리, 반드시 매핑 좌표를 켠 다음에 에디테이블 폴리 하셔야 돼요. 저기 디폴트로 안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루프트 명령을 줍니다. 수입 루프트로 그냥 아무렇게나 쿵쿵 찍으셔도 돼요. 쿵쿵 찍고 엣지 모드로 가셔서 수입 루프트는 어디인지 아시죠? 전 단축키로 넣었는데 여기 모델링에 있습니다. 요거 수입 루프. 자, 더블 클릭해서 엣지를 모두 선택하신 후에 자, 스냅을 걸고 밑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600 올라가 있다. 그러면 상대 좌표로 만들어 놓고 Z축이니까 600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0이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높이가 여기다 붙여놓고 높이가 800이다. Z축이 해야 되겠죠? 800.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00. 600, 80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창문을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자, 창문을 모델링 할 때 100 더 올릴게요. 창문을 모델링 할 때 이렇게 모델링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입 루프트 밑으로 커넥트를 물론 주셔야 되지만 역시 수입 루프트가 편해요. 그냥 두 개를 띵띵 주고 붙입니다. 엣지 스냅을 걸게 해서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밑으로 이 두께를, 프레임 두께를 얼마나 할 건지 50이다. 마이너스 50 주시면 되는 거예요. 100으로 할게요. 마이너스 50 더 줘서. 얘도 붙입니다. 붙이고 플러스 100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 수입 루프트를 줍니다. 주고 여기도 줍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아이를 움직일 때 모양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은 곡면이기 때문에 예, 모양이 변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메시 스무스를 주는 거라면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건 곡면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붙이고 100 준다 이런 거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곡면의 모양이 뭉그러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무브를 하게 되면 모양이 뭉그러지죠. 물론 여기 엣지 컨스트레인이 있는데 엣지 컨스트레인으로 해도 예, 어느 축으로 움직여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붓기는 붓는데 어느 축으로 100을 해야 될지 모양이 살짝 뭉그러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100이면 예를 들어서 좀 이 엣지 컨스트레인이 뭐 아주 완벽하게 정확하지 않게 하려면 이게 답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그 도면하고 요 사이가 100인데 이게 도면에서 보는 거하고 이게 꺾여 있으니까 이 길이가 약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도면을 보고 만약에 도면이 여기고 100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도면은 한 여기쯤이야. 그러면 눈대중으로 엣지 컨스트레인하고 무브로 살짝 이렇게 옮겨 주셔도 돼요. 도면하고 맞는 게 좋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엣지 컨스트레인 켰죠. 엣지 컨스트레인 키고 스냅 걸고 붙인 상태에서 네, 마이너스 100이겠죠. 네,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창틀이 나왔어요. 기본 창틀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붙여야 되겠죠. 이걸 반복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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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인셋을 하셔도 돼요. 이게 귀찮으면. 근데 이게 더 좋아요. 인셋을 하게 되면 저는 인셋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왜냐하면 인셋을 하게 되면 사각형의 사선의 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걸 Q로 하고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해야 됩니다. 뒷면도 선택이 되게.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인셋을 아주 좋아하진 않아요. 물론 인셋을 써야 될 경우에 써야 되죠. 이렇게 사선이 생기기 때문에 예, 아주 좋아하진 않는데 얘 같은 경우는 창틀이기 때문에 매핑을 넣기가 힘들어요. 여기 사선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나무결이 딱 끊길 수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인셋으로 해도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금 귀찮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윕 루프트로 이렇게 해서 엣지 컨스트레인 걸고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엣지 컨스트레인을 하는 거 배웠으니까 이번엔 두 개 다 해봅시다. 여러 개를 많이 가르쳐 준 게 더 좋지. 이번엔 인셋으로 하겠습니다. 자, 상태 두께 역시 50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50으로 하는데 이 아이를 가만 보세요. 50을 넣는데 여기 지금 두께가 여기는 이제 창문으로 할 거니까 상관없고 여기 두께가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근데 창문을 모델링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창이냐 이중창이냐 뭐냐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유리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익스트루드로 넣어주면 되는 거죠. 유리는 뭐 대충 타피포트에서 그냥 보면서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 싶은 두께.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이렇게 겹쳐진다는 거. 이게 뭐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게 싫으시면 그냥 이 두 개를 합쳐 주셔도 돼요. 브릿지로. 그리고 여기서 유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오브젝트를 창문, 창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를 지금 들어가게끔 하겠다. 여기를 나오게 할 건지 들어가게 할 건지는 본인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할 건지 아니면 뭐 본인이 판단하면 안 되지 사실. 도면대로 해야죠. 그래서 여기도 없애도 사실은 되는데 이걸 이렇게 없애는 경우 아이고 두 개가 다 선택된 거 맞나요? 아니죠.
이걸 브릿지로 이렇게 없앨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알려드린 거예요. 이거 선택할 때 반드시 Q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선택이 밀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브릿지로 하면 여기가 이제 없어져요. 이거는 정답, 제가 하는 건 정답이 아닙니다. 아이고, 잘못 선택된 부분이 있네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구멍이 뚫렸죠. 이 상태에서 인셋을 안으로 넣으란 얘기죠. 뭐 50이면 50, 얼마가 들어가야지는 모르겠다. 정확하게 50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25만큼 넣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아이고, 이것도 뭐 면이 잘못 선택됐나 보네. 아, 지금 여기가 면이 더 많죠? 뭐 이런 경우는 아까 얘가 인셋을 해서 여기가 면이 여기는 하나인데 여기는 하나 두 개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세그먼트가 없다면 똑같이 붙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는 지금 세그먼트가 필요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내가 폴리건 모델링에 완벽하게 익숙하면 어렵지가 않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더블 클릭,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필요가 없으니까. 컨트롤 백스페이스에서 세그먼트를 날려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4 들어가면 아까랑 똑같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똑같이 사선이죠. 브릿지 하면 정확하게 붙습니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아, 저래서 저걸 쓰는구나, 이렇게 할 때는 인셋을 안 했다면 똑같이 그냥 브릿을 해도 되는데 인셋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지우는 거예요. 사선을 만들어 두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계속 이렇게 모델링을 사실은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을 할 거라면 사실은 이 아이가 필요가 없었어요. 뭐 튀어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하나 누르고 Shift 키 누르면 저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 누르고 Shift 키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거는 뭐 원래는 이게 안쪽으로 넣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넣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직선이면 뭐 이렇게 해서 넣겠는데 이게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죠. 스케일로 브릿지를 하면 이렇게 깨져버리는, 겹쳐서 깨져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아까 인셋으로 할 거라면 이 아이가 필요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하나의 팁을 또 알려드리면 그로우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안에가 다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스케일을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난관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지워주십니다. 얼마든지 면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게 맥스의 폴리건이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장점이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보도로 가셔서 두 개를 선택하시고 두 면을 선택하시고 그냥 브릿지 하면 끝나요. 브릿지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저는 단축키로 넣어놓습니다. 그죠? 완전히 맥스는 마법처럼 폴리건의 면을 지웠다 붙였다, 엣지를 지웠다 붙였다. 됐죠? 네. 이렇게 하시고 다시 인셋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뭐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가 똑같이 이렇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시링크 하시면 안쪽 면이 선택이 되겠죠? 아까 보도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뭔지 아시죠? 네.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초보이기 때문에 천천히 이 강의를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반복해서 보십시오. 자, 버텍스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 면을, 만약에 면을 이만큼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개면 뭐 그냥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데, 이게 50개, 80개면 되게 선택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얘랑 쉐어하는 버텍스를 2개를 선택하면 돼요. 이 2개가 방금 이 6개의 면을 모두 선택하죠. 버텍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면을 선택하시면 쉐어되는 부분이 선택이 돼요. 아까 보더가 있었잖아요. 보더. 마지막 엣지도 마찬가지. 보더를 선택하신 후에서 보더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벽을 하면 이 보더가 연결되는 면이 선택이 돼요. 그러면 밖의 면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겠죠. 이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이거 선택하는데 맥스 유저가 이거 선택하는데 이러고 앉아있으면 이거는 이런 사람한테 배우시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실력이 있다면 그는 보더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이렇게 누를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여기도 창 옆을 선택한다고 이거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안으로 들어가서 4개를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한 바보죠. 아까 보더 그 면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면을 딱 가면 어때요? 창틀이 모두 선택되죠. 창틀이 모두 선택된 상태에서 쉬링크 한 단계씩 선택면이 줄어드는 거죠. 여기서 그롤을 하게 되면 다시 창틀 전체가 선택되고 쉬링크를 하면 이렇게 선택되는 거죠. 유남쌤 네, 영어도 짚부 못하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 다시 인셋으로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는 본인이 정하는 거죠. 저는 50, 25만큼 넣어서 50을 총 넣겠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사실을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여기서는 두께를 다르게 해야 되므로 픽스트 창이 아니고 픽스 창을 할 거면 25씩에서 50을 하면 되겠고 슬라이딩을 하려면 50씩에서 100을 만들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얘를 이제는 뜯어야 됩니다. 뜯는데 어떻게 뜯느냐? 디태치를 해서 원래 옵션은 있어야 되니까 디태치 에즈 클론에서 원래 면은 남겨놓고 뜯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은 창틀이니까 뭐 윈도우 틀 프레임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뭐 이게 귀찮으면 굳이 여기서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면이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선택이 되지 않도록 프리즈 했을 때 회색으로 변하면 안 되니까 쇼 프로제인 그레이 끄고 이 아이는 이제 프리즈를 시킵니다. 그럼 이제 얘만 선택이 되겠죠? 자,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자, 픽스트 창이었으면 25씩 넣어가지고 50짜리 두께로 해서 쭉 올리면 끝나죠. 근데 슬라이딩 창으로 하려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세그먼트가 또 25씩 가야 되는 거죠. 자, 일단 Alt,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Alt Q로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엣지를 선택을 해서 챔퍼를 합니다. 챔퍼에서 두께가 50 기존 챔퍼가 있어야 되므로 한 개를 더 주면 기존 챔퍼가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뜯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중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겹치는 공간이 있게 하시려면 두께를 두껍게 하셔야 되고 겹치는 공간이 없게 하시려면 저거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겹치는 공간이 있죠. 자, 만약에 겹치는 공간이 없게 하시려면 뭐 있게 하시든 없게 하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이를 디태치로 뜯으시면 돼요. 일단은 뭐 무조건 2개니까 뜯어져. 아니면 한 개만 만들어 놓고 이거는 이제 카피가 아니죠. 한 개만 만들어 놓고 뭐 복사를 하셔도 되고 미러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이게 공면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이 경우에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 얘는 로컬 축이 살아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로컬축이 살아있는, 그러니까 로컬축이 이렇게 죽었을 때 로컬축을 만드는 스크립트를 제가 여러 개를 소개해 드렸죠. 왜냐하면 뭐 물론 눈대중으로 이동하겠다면 할 말은 없는데 로컬축을 살려 놓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로컬축 살리는 뭐 스크립트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서 제가 또 설명하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저희 카페 오셔서 로컬축 스크립트 얘기까지 해야 되니까 죽어있는 로컬축을 살리는 방법에서 여기 뭐 로컬축 되살릴 수 없냐는 질문에 뭐 여기 죽어있는 로컬축 되살리기에서 뭐 스크립트도 많고 많습니다. 여기도 있고. 그래서 죽어있는 로컬축을 이거 지금 로컬축이 죽어있죠? 이 선을 따라서 축이 가야지만, 로컬축이 살아야지만 이게 로컬축을 따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죽었죠 지금. 그래서 이거는 그냥 눈대중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대중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로컬축을 이걸 하면 정확하게 로컬축이 딱 삽니다. 이 오브젝트 기울어진 상태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눈대중으로 할게요. 눈대중으로 그냥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로컬축이 살아있는 맥스의 기본 오브젝트를 눈대중으로 로테이트 이렇게 시켜서 맞춥니다. 됐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서 이게 곡선이라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것도 로컬축을 살릴 수 있는 스크립트를 기본은 스크립트 없이 로컬축을 살릴 줄도 알아야 되고 그 방법도 아까 그 동영상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 스크립트를 쓰는 게 낫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소스는 쓰되 소스를 쓰지 않고 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스크립트도 쓰되 스크립트를 쓰지 않고 맥스의 기본 개념을 알아서 로컬축을 살릴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로컬축을 살리는 제대로 된 방법은 아니에요. 이거는 사파. 뽀록이죠, 뽀록. 근데 뭐 이렇게 뽀록 써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정말 급할 때는 뽀록을 쓰시면 안 되고. 참. 꼭 정밀한 치수를 맞춰서 작업할 때는 뽀록을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뭐 정밀한 치수를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충 중간쯤에 이렇게 얹어서 탑피포트에 맞으면 이제 이게 지금 두 개의 오브젝트가 맞죠. 그러면 이 아이는 로컬축이 살아있단 말이죠. 지금 보면 당연히 카피를 로테이트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아이를 AD 테이블 폴리하신 상태에서 어태치를 합니다. 스크립트를 하게 되면 완벽하게 로컬축이 살고 이건 그냥 눈대중으로 한 거죠. 어태치를 하시고 엘리먼트에서 로컬축이 살아있던 원래 박스를 선택해서 지우면 됩니다. 아이구야. 오브젝트가 이게 두 개인가요? 아니죠. 그럼 로컬축이 살았죠?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에디터를 폴리하고 천천히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태치 하시면 됩니다. 어태치 하시고 5 가셔서 엘리먼트 가셔서 이 아이는 지우면 됩니다. 제 컴퓨터가 무지 버벅대네. 그래서 로컬축이 아이고 살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살았는데 로컬축 살았죠? 그러면 이게 로컬축이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로컬축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50이 아까 두께를 50으로 했으니까 이 아이는 이쪽으로 움직이는 게 Y축이 되겠죠? 플러스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25 움직이고 이쪽 아이는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죠. 뒷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5 이렇게 하려고 로컬축을 살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그냥 무브로 해도 그렇게 크게 뭐 티가 안 납니다.
티가 안 나는데, 제가 늘 주장하는 게 할 줄 아는 거, 할 줄 알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눈대중으로 해서 뽀록을 하더라도 정파도 할 줄 아는데 뽀록을 해야지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브릿지로 하시고, 이쪽 부분도 애니메이션이 없다면 뭐 어태치를 해도 되겠죠, 양쪽 창문을. 예, 근데 따로 움직여야 된다면, 창문이 여는 애니메이션 해야 된다면 로컬 축을 저렇게 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창문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브릿지로 만들어 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50을 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붙여놓고 50만큼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도 로컬 축이 살아있기 때문에 반을 자르는 게 가장 좋고요. 양쪽을 할 필요가, 이게 지금 직선이면 양쪽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한 개만 만들고 복사를 하면 되는데, 이건 직선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명심하세요. 곡선입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지금 축이 달라서 양쪽을 자르시면 안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다 됐죠. 여기도 수일 루프트로 주고 움직여도 되고요. 이 아이는 엣지를 하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리고 플러스 방향으로 50을 가면 되겠죠? 자, 지금 저는 이거를 완벽하게 알고 있으니까 빨리 말 안 하면서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와, 뭐 창문 모델링 이렇게 한다고? 공면에 있는 거를 처음 보는 게 너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 아파하지 않으시게 천천히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건 사실 스냅을 할 필요도 없어요. 끝까지 가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나 다운된 줄 알고 정말 깜짝 놀랐네요.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네. 마이너스 50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맥스를 그냥 가지고 놓으시면 돼요. 여기도 면이 지워지는 게 꼴보기 싫으시면 겹치는 게 여기는 지워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브릿지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아까 지우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 두 개의 면이 여기 옆에 겹쳤을지도 몰라요. 제가 말을 하면서 설명까지 하면서 이걸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없어야 돼. 여기도 아까 있었으면 지우고 브릿지를 했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안 그러면 옆면 두 개가 겹치니까요. 이건 애니메이션 할 거 아니면 이제 귀찮으니까 어태치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어태치를 하기 전에, 전에가 아니고 그냥 어태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뭐 두께를 완벽하게 사실은 안 해도 돼요. 창문이 막 그렇게 막 치수를 갖다 재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눈대중으로 이것도 정확하게 하려면 여기다 또 커넥트 주고 내린 다음에 50씩 올리면 되는데, 눈대중으로 이렇게 주셔도 됩니다. 도면에 어차피 다 나와 있는 거. 됐죠? 완성이 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하는 방법은 어디에 좋냐면 어떤 곡면에도 쓰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돼서 브릿지를 자주 쓰니까 이렇게 단축키를 넣어 놓으세요. 저는 단축키를 넣어 놓고 지금 쓰고 있지만, 강좌를 할 때는 단축키를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합니다. 아이고, 여기도 지웠어야 되는데. 떠들면서 하다가 이렇게 못 지우는 거예요. 여기도 지웠어야 돼요, 이게. 안 그러면 두 개가 겹쳐요. 지웠어야 되는데. 떠들면서 하다 보니까. 모델링 할 때는 이렇게 떠들면서 하면 안 되고 집중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로 논리적인 모델링 방식이에요.
그리고 뭐 구멍 난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위에 벽이랑 있으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아 난 그래도 구멍 자체가 싫다 하시면 그냥 뭐 캡스홀을 누르시면 됩니다. 모든 구멍이 다 막히죠. 자, 그러면 이게 곡면에 딱 맞는 저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도 마찬가지죠. 창문도 여기에서 선택하시고 루프 단축키는 제가 루프 K로 넣어놨는데 단축키 쓰면 안되니까 또 찾아야 되겠네요. 네, 루프 루프가 링 저는 K로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주시면 되는 거죠. 디폴트로. 이걸 컨트롤 키로 해서 이걸 누르면 4개의 면이 다 선택이 되겠죠. 이렇게. 허걱 망했다. 망했다. 잘못 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안쪽으로 안 들어갔어요. 옆에서 다 선택. 이게 선택하면 연결이 지금 막 겹친 면이 있어가지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안쪽 면 선택합시다. 바깥에 뭐 세그먼트 줄 필요 없잖아. 자, Shift 키 누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거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Shift 키를 누르면 모든 면이 다 선택이 되죠. 인셋. 이게 인셋이 면을 제가 잘못하긴 했어요. 15를 정도 주면 되겠네요. 이걸 여기서 브릿지를 하시면 이렇게 되죠. 절대 아니고 두 개의 면은 지우고 브릿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지우고 그리고 브릿지를 하셔야지만 제대로 여기 잘못 선택됐죠? 죄송합니다. 따로따로 하겠습니다. 이쪽이 잘못 선택돼서 됐고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윈도우가 되는 겁니다. Q 누르고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이 아이는 3번을 주시면 되겠죠. 스페이스 아이디 어디 갔노? 뭐 창을 뜯을 거니까 2로 하죠. 2. 그리고 컨트롤 I 하셔서 창틀은 1. 아니 어디 갔냐 메뉴. 이거 셀렉트 아이디 2 확인해보고 안 먹었어요. 이럴 줄 알았어. 자, 셀렉트 아이디 위에 지금 제가 분명히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면이 겹쳐 있습니다. 자, 셀렉트 아이디 1, 셀렉트 아이디 2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면이 겹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지우고 브릿지를 했어야 된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죠? 어느 면이 겹쳐 있는지를 알 수가 없네. 그냥 하나 지웠습니다. 여기도 겹쳐 있을려나? 네, 여기도 지금 보면 면이 겹쳐 있어요. 그죠? 이 면이 아니고 아까 면을 지우고 했었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를 다 지워버리시고
여기를 선택해서 그냥 캡을 하면 안 되고 세그먼트 이 모양대로 맞아 들어가야 되니까 엣지를 여기 여기 여기. 아까 제가 여러분들 너무 잘못했습니다. 신문 끄고 말하면서 설명하다 보니까 네. 면을 지우고 브릿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면을 안 지우고 브릿지를 해가지고 많이 겹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안 겹치고 완벽하게 됐죠? 네, 여러분들은 브릿지 하실 때 면을 지우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해결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뷰포트에서 보기 위해서 뭐 했다 하면 너무 기니까 이름은 반드시 바꿔줘야 되겠고 네, 서페이스 아이디가 서로 바뀌었나 보네요. 네, 투명한 재질을 안에 창문에다가 지금 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델링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곡면에 이 아이까지 해결을 해볼까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매우 쉽게 하는 방법을 아까도 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를 선택을 하나를 하시고 Shift 키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로우 하면 창틀까지 완벽하게 선택이 되죠. 이 아이를 디태치를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면 디태치를 하시면 되고 아니면 서페이스 아이디를 주실 거면 서페이스 아이디를 주시면 되고 디태치를 얘는 또 디태치가 여기 모여 있어요. 신기하게도 보통은 하얀색이죠. 저기가 자, 어떻습니까? 곡면에 완벽하게 모델링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단순한 곡면이라면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슬라이드 창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델링을 한 거고요. 슬라이드가 아니고 픽스드라면 여기가 단순하게 모델링이 됐겠죠. 곡면인데 창을 어쩔 수 없이 벽이랑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미 창문을 다 만들어 놓았다면 모델링하기 귀찮으니까 이 아이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픽스드로 할게요. 아까 이게 뭐 600에 얼마였나요? 800이었나? 기억이 안 나냐?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네.
패널을 2개를 하고, 아, 이거 픽스드를 했구나. 픽스드를 해서 이거를 두께를 지금 줄 수가 없구나. 자, 뭐 이렇게 돼 있다면 안쪽에 왜 들어가 있냐? 이 아이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픽스드 창이에요. 지금 세그먼트가 없어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여기에 공률로 이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저는 지금 대충 했는데 모델링을 정확하게 했겠죠. 근데 얘라면 이거는 지금 공률이 심하지 않으니까 그냥 로테이트로 해서 대충 맞춰도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들어간다면 이거는 되지 않겠죠. 그죠? 이거는 뭐 로테이트로 충분히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이게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창문을 모델링 할 때 이렇게 모델링을 하지 마시고 이거는 지금 노는 버텍스가 워낙 많아서 세그먼트를 줄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창문을 뭐 이걸로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귀찮아서 그냥 이걸로 한 거예요. 그럼 여기가 지금 세그먼트가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야지 부드럽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얘는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므로 FFD를 333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지금 억지예요. 왜냐하면 창문 크기가 안 맞아요. 창문 크기는 최소한 맞아야 돼. 그래야지 왜곡이 안 일어나요. 창문 크기도 안 맞아요. 저는 도면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고 이거는 지금 억지라는 것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창문 크기도 지금 이건 안 맞아서 말이 안 되는 거고 창문 크기를 이렇게 맞춘 상태에서 로테이트로 곡면이었다면 맞출 수 있겠죠? 곡면이라도 이렇게 해서 FFD로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버텍스를 정확하게 이제 무브로 스냅을 걸고 이렇게 맞추면 된다는 거죠. 지금 333이 아니고 323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잘못 넣었네요. 이쪽 줄기에는 3이 들어간 게 오히려 더 불편하죠. 323이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아이도 지금 세로 줄기에 여기에 3이 들어갈 필요가 이 줄기는 들어갈 필요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괴롭히는 역할이 되거든요. 저 줄기가 323으로 했었어야 돼. 333이 아니고. FFD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도
이게 괜히 여기도 세 칸을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조금 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창문 자체가 지금 크기도 안 맞아요. 크기가 안 맞으면 안 돼. 도면대로 모델링 한 거를 사실은 가서 로테이트만 해줘도 거의 끝나는 부분이에요. 이건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크기가 다른 거를 억지로 지금 끼워 맞추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모델링이 말도 안 되게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절대 이렇게 쓸 일은 없다는 거. 중요한 거는 제가 FFD의 사용 방법을, 용도를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하고 알려드리는 거지, 진짜 이렇게 뭐 창문이 처음부터 하나도 맞지도 않는 걸 가지고 지금 맞춰서 쓰진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FFD로 맞춰서 쓴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 했으면 에디터에 볼륨 스택을 합치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곡면에 맞춰서 창문을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여긴 지금 안 맞았는데 FFD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주소 보이시죠? 오시면 제가 만든 3D맥스 동영상 강좌가 넘쳐나니까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